1월 9일입니다. 저희는 오늘 시간을 내서 엄나무 참두릅 재배지, 묘목 생산 재배지 밑비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저희는 미리 이 봄에 23년도 봄에 이 밑비료 할 거를 미리 받았다가 그리고 가을철에 사용을 합니다. 올해는 저는 매년 이 밑비료 재료가 달라지는데요. 같은 동일 제품을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특별히 없고요. 그때그때 제가 구입하기에 유리한 제품을 선택을 하는데요. 유기질 비료를 선택하는 거는 주로 축분 퇴비하고 그리고 우분, 덤분, 개분 유박 이런 종류 유기질 비료를 사용을 합니다. 무기질 비료 시비하는 거를 극도로 그다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엄나무하고 참두릅 재배지에 화학 비료인 복합 비료, 요소 이런 질소질 함유량이 많은 그런 비료를 시비를 하면은 내병성도 약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내병성이 약해져서 역병 발생에 됐어 내려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옷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저는 식재 전 사전 밑비료 작업을 이렇게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지금 옮기고요. 퇴비는 무조건 선택의 그 선은 무조건 1등급을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숙도가 굉장히 이 전근으로 묘목 생산을 하는 재배는 부숙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등급 축분 퇴비를 선호한다거나 어떤 제품을 선호를 하든 최상품 최고의 질이 좋은 제품을 선호를 해요. 그리고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농기계는 지게차라든가 아니면 트랙터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요. 아직 자가로 구비하고 있는 거는 저 트럭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트럭도 더블캡 앞좌석과 뒷좌석 승차할 수 있는 더블캡을 샀더니 너무너무 효율적이지 않아서 이번에 앞좌석만 있는 아들 뒤에 이렇게 원바차처럼 더블캡 아닌 차가 뭐지? 너가 사는 게 슈퍼캡이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아들이 슈퍼캡인가 그 뒷좌석이 없는 그 차량을 이번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더블캡으로는 너무나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포를 한 다음에 이제 비닐봉지 이런 거는 이렇게 가져와서 폐기물 집화장에다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재배지로 가서 살포하는 축분탭이 살포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스톱. 너무 멀어 너무 먼데 간격이 너무 먼데 조금 더 붙여야 되겠는데 너무 멀어. 조금 더 와야 돼. 그냥 할래? 아니면 이 트럭을 트랙터를 조금 더 뒤로 하든가. 트랙터가 더 쉽겠다. 그냥 할 거야? 이 퇴비를 지금 이 살포기에다가 가득 채워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포하는데요. 살포하는 시간은 정말 짧게 쉽습니다.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아요. 그냥 옮기고 여기에다가 쏟아붓는 시간이 조금 할애될 뿐이지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그동안에는 수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아들이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기계 사용을 해서 살포를 해요. 그전에는 수작업을 일일이 했었습니다.
내가 털게. 탭이 지금 이런 정도의 상태고요. 그리고 탭이 냄새는 부패된 냄새나 그런 건 전혀 없고 냄새가 그렇게 싫지 않은 정도의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탭이라는 느낌의 그런 것은 거의 들지 않고 그냥 약간 이렇게 질이 좋은 흙을 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질이 좋은 흙을 만지는 느낌. 냄새도 좋습니다. 저는 이 냄새가 싫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담으면서 한 팔레트를 3번에 나눠서 이렇게 살포를 하고 있거든요. 탭이 지금 6일 탭이 살포량은 저희가 이거 오늘 이 밀피로 시비하는 곳은 생땅이기 때문에 객토를 한 생땅이기 때문에 흙 표면이 어느 정도 얇게 덮일 정도의 양을 합니다. 기준선은 제가 이 객토하거나 생땅 양분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을 TV하는 기준선은 어느 정도 흙 표면이 얇게 덮이는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양분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양분 관리가 돼 있는 토질은 또 경우가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살포기로 탭위를 살포하면은 얇는 정도가 이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이 정도 덮입니다. 이렇게. 네, 흙이 완전히 덮일 정도를 약간 벗어난 한 이 정도 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쪽은 먼저 다 지금 살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어느 정도 약간 덮일 듯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다 이렇게 무슨 멀칭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게 나중에 로터리 치면 지금은 땅이 얼어서 로터리 작업을 못 합니다. 제가 이 미표로 작업이 지금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표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살포가 되는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토석회 또 충분히 하고요. 제가 이 더블캡이 이 뒷좌석까지 있는 더블캡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한 게 이 팔레트를 이 뒤축이 적재함이 길면 이 팔레트 작업을 하더라도 2팔레트를 실을 수가 있고 그럼 두 번 왔다 갔다 할 걸 한 번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농기계 관리기 같은 거 그런 거 빌릴 때 이 더블캡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실 분들은 이렇게 더블캡을 사시면 안 돼요. 농기계 임대해가지고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지금 이 중간 재배지 이렇게 살포를 했고, 그리고 저 아래쪽도 살포를 했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아직 이런 농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이런 기농 청년이라서 이렇게 뿌리고서 잘 뿌려지고 있나, 빈틈은 이렇게 없나, 다시 들어가서 뿌려야 되나, 그거를 체크하면서 하다 보니까 살포 작업 시간은 빠르지만 저희 작업 시간은 조금 더디긴 합니다. 테이프 살포해 놓고 난 후에 이 약간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올라오는 퇴비 냄새가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냄새가 좋아요. 흙 냄새도 좋고 부숙이 잘 된 이 퇴비 냄새도 좋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살포가 어, 지금 더 늦어진 이유가 어, 눈이 와서 미끄러워서 눈이 쌓여서 못했었고요. 눈이 녹은 다음에는 바람이 이게 지금 입자가 가느다란 이런 가루 형태를 뿌리기 때문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 퇴비 밑비료가 다 바람에 날아갈까봐 살포를 하고 있지 않다가 내일 폭설주의보가 있거든요. 내일 저희 지역에 폭설주의보가 있어서 오늘 전부 다 살포를 해놓으면 어, 이번에 집안 조성한 두 곳은 살포를 해놓으면 눈이 덮어서 어느 정도 날아가는 것도 방지하고 또 눈이 녹으면서 지면에 흡수도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오늘 이렇게 살포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묘목을 이렇게 재배 생산을 하거나 또는 일년생 묘목을 순생산 재배지에 이렇게 식재를 할 때 각자 의견들이 달라요. 뭐 첫 해는 양분을 안 줘야 된다. 뭐 종군 식재 시에는 뭐 양분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다 있습니다. 재배 방법과 기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일상적인 방법을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결과치가 묘목이 어떤 상태인지 그런 기준선을 보시면서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유기질 비료 작업을 밑비료 작업을 하고 이제 마치고 들어가는 길인데요. 6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마지막 작업을 이렇게 라이트를 켜고 했는데 아들이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이제 다 마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고토석회 살포를 하는데요. 이 고토석회 살포가 원래 고토석회를 하고 이 퇴비하고는 따로 어느 정도 시일차를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시일차를 두고 살포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이 고토석회에서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고토석회가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같이 혼용해서 살포하거나 또는 같이 살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인 것은 그러는데 저는 이게 늘상 그냥 고토석회하고 그리고 이 퇴비하고 그냥 일수 차이지 날 차이지 그냥 바로바로 연결을 해서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일정을 이렇게 따로 잡으면 더 이론이 괜히 정립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약간 불량스럽게 이렇게 연일 붙여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봤어요. 아직까지 그걸로 인한 제가 이걸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에 대해서 아직 느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정석은 고토석회를 살포한 후에 10일에서 15일 정도 날짜 차이를 두고서 퇴비 살포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재 전에 묘목이나 묘목 생산을 하든 순생산 재배지를 하든 처음에 식재를 할 때는 퇴비를 살포하고서 경운 작업을 한번 이렇게 로타리를 한번 쳐주고 흙하고 골고루 섞이게 그렇게 해서 보름 정도 10일에서 15일 정도 또 어느 정도 있다가 가스 피해 발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나서 둑을 치고 골을 져서 식재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로타리 작업하면서 봄에 경운 작업하면서 바로 둑 만들고 바로 골을 탑니다. 왜냐하면 저는 퇴비 자체도 워낙 좋은 거를 선별해서 쓰고 또 1년 정도 충분히 이미 부숙이 잘 된 이 가스 피해가 없는 그런 제품들을 쓰면서도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미리 1년을 미리 부숙을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10일에서 10일에서 15일 정도 이렇게 경운 작업 이후에 식재를 하라는 그 정석적인 그 권유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제 임의대로 충분히 부숙을 시키는 걸로 그 부분은 그냥 이렇게 간과한 편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해서 하더라도 하는 걸 보면은 구독자님께서 또 그대로 이렇게 이게 맞나 보다 하고 의뢰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고 하는 제 입장과 그거를 모르고 하는 입장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연거퍼 하루는 유기질 퇴비 밑비료 살포하고 그리고 고토석회 살포하고 하는 거는 정석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께서는 가능하다면 고토석회 살포하거나 밑비료 살포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일차를 10일에서 15일 간격을 두시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살포를 하는 게 낫고, 그리고 경운 작업 시 한번 이렇게 로터리를 작업을 해놓고 나서 10일에서 15일 정도 기간이 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둑하고 골 만들고 나서 식재를 이렇게 하셔야지 그게 정석이에요. 너는 왜 정석으로 안 하고
우리한테는 정석으로 하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정보 공유를 하는 입장에서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고, 제가 그냥 감안대로 이렇게 제 방식대로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선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양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1등급 축분태비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제가 오늘 살포한 양을 눈으로 이렇게 보시고서 이렇게 시청을 하시고서 이걸 따라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만약에 양분 관리가 기본적으로 돼 있는 재배지에 저처럼 오늘 저는 분명히 객토를 한 생땅이라고, 양분이 제로인 상태의 재배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때로는 착각을 하고 재배지에다가 저 정도 제가 오늘 살포한 정도 양을 살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양은 1등급 태비의 경우에는 100평당 한 포 정도로 충분합니다. 기본적인 양분 관리가 베이스에 깔려 있으면 그래요. 양분을 지나치게 많이 살포를 하면 좋지 않은 게 부작용이 어떤 거냐면, 양분이 과다 사용을 하게 되면 묘목도 그렇고 묘목 생산용 어린 묘목일수록, 또 당해년도에 이렇게 식재한 어린 묘목일수록 가을에 웃자람 중세 3차 성장이 일어나면서 이 엄나무 같은 경우에는 1차 성장, 2차 성장, 3차 성장 이렇게 쭉 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크다가 한번 멈추고,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또 이제 또 어느 정도 크다가 또 한번 멈추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양분 관리가 제대로 되면 2차 성장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3차 성장을 이렇게 안 하고 올동이 들어가는 게 좀 더 정화 부분이 이렇게 피해도 없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양분이 과다하게 들어가면 늦가을에 3차 성장을 길게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묘목 뿌리나 아래쪽에 그 1차 성장한 2차 성장한 부분까지는 물내림이 되고 목질화가 되지만 3차 성장한 부분에 지역적으로 좀 저희 지역처럼 좀 춥고 이런 데에서는 그 정화 부분에 동해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양분이 너무 과한 거는 좋지 않다는 거, 약간 부족한 듯 한 게 묘목에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만약에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유튜브 공유 이렇게 말씀드릴 때 몇 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판매용 묘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비료를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상품으로 내놓을 수 만한 그런 품질이 좋은 그런 묘목을 생산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재배를 해서 묘목을 생산을 해서 내 임야로 옮긴다거나 재배지 조성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양분을 더 채소로 써가지고 묘목을 척박하게 키우는 게 체질이 좋습니다. 어릴 때는 옮겼을 때, 이제 굴치를 해서 옮겼을 때 고사 확률이나 적응력이 훨씬 더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양분이 과한 것보다 척박하게 키우는 게 묘목의 체질은 훨씬 좋다는, 이식할 경우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키울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경우가 그렇지만은 굴치를 해서 이식을 본 재배지로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약간 부족하듯 이렇게 키우시는 이렇게 재배하시는 게 훨씬 이롭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마감이 되고 이제 내일 또 고토석회 할 때 제가 또 영상 공유하겠습니다.
다 했어? 이번에는 이 1월 10일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인데요. 이거는 고토석회입니다. 토양 개량을 시키고 그리고 작물의 영양 흡수를 할 때 도움이 되는 토양 산성도를 개선시키는 고토석회를 살포합니다. 이게 가루가 날려가지고 먼지가 많이 날려가지고요.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희 고토석회 뿌리는 양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현재 생땅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pH 측정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한 5점대 초반대가 나오거든요. 5점 뭐 1, 2, 3 이 정도 사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엄나무하고 참드르 재배지에 가장 적합한 5.5에서 6.5를 맞출 때 저 같은 경우는 6.3에서 5를 맞추는데 3년이 걸리는데요. 살포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는 퇴비 살포기를 장착해 와가지고 살포를 했고요. 살포기를 다시 입재 살포기로 교환해가지고 이제 알갱이 살포기를 장착해서 지금 살포하고 있습니다. 먼지가 좀 많이 나요, 이번에. 자, 고토석회 할 때는 마스크 장착이 필수입니다. 지금 이곳은 뿌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미 살포해 놓은 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퇴비를 뿌렸던 곳인데 지금 고토석회를 살포를 하니까 색깔이 어제 약간 검은빛에서 오늘은 약간 회색빛으로 바뀐 표입니다. 지금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알갱이로 보이는 게 살포된 고토석회예요. 지금 저는 이 정도로 덮을 정도의 양을 연 1회에 시비를 하고 그리고 그 참숯가루 압축 참숯가루를 1회 살포를 합니다. 이런 생땅은. 그러면 pH를 3년 안에 6.34 이 정도 맞출 수가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꼭 평당 몇 포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지금 뿌려진 정도의 요 정도의 두께를 뿌립니다. 퇴비량보다 실질적으로 고토석회 살포량이 더 비율이 더 큽니다. 제가 살포를 할 때는 또 요 정도의 살포량을 연 3년 정도 살포하고 그리고 참숯가루 압축된 알갱이형 참숯가루를 1회 정도 이렇게 하면은 토양 개량도 당연히 잘 되지만 우리 작물이 잘 자란다는 pH의 가장 이상적인 그런 6.34의 가장 좋은 최고치에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pH를 단번에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방법은 이렇게 저처럼 충분한 양 이 정도 두께로 쌓일 정도로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3년 정도 이렇게 해서 토양 개량을 하면 충분히 됩니다. 이쪽 재배지 한번 살포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꽤 많죠. 퇴비량보다 일단은 양은 많습니다. 지금 이 정도 재배지에 한 팔레트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쪽 중간 재배지에 한 팔레트, 그리고 20kg짜리 한 팔레트가 몇 개지? 아무튼
그 정도. 그리고 제일 지금 살포하고 있는 곳은 2팔레트를 살포합니다. 그래서 평당 몇 포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요 정도 깔리는 느낌, 요 정도. 이렇게 이 재배지에서 양분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토양 산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양 산성도가 맞춰줘야지 양분을 줘도 작물이 쉽게 흡수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지? 흡수력, 그러니까 소화제인 역할을 하나. 이 pH 토양 산성도가 너무 맞지 않으면 양분을 제공을 해도 작물이 양분 흡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토양 계량에 대해서 pH 산성도를 맞춰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이제 봄에 이걸 경운 작업을 해가지고 pH 측정기가 있거든요. 그게 인터넷에서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토양 산성도 측정기 검색하면 가격도 저렴합니다. 휴대용인데요. 저는 그걸로 전 재배지 토양 측정을 해가면서 토양 관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거 토양 이쪽 두 군데, 지금 가을에 이제 해놓은 곳은 가을에 밑비료 전방도 좀 일부는 해놨고, 이제 이번에는 지금 객투한 곳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봄에 이제 굴치할 재배지는 봄에 바로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을 띄고 할 수 없어. 그래서 봄에 바로 고토석회 살포하고 밑비료 살포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토양 관리, 양분 관리가 잘 돼 있는 재배지는 저는 1년씩 해거리를 좀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묘목을 너무 크게 키우고 싶지 않다라는 이게 생기면은, 특히 두릅 묘목, 두릅은 굉장히 폭풍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릅 묘목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을 때 해거리 밑비료를 주지 않는 그런 해거리를 계속 해요. 한 해는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묘목의 수세를 조절을 합니다. 이 토양 재배지 조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 토양 양분 관리를 하고 산성도를 맞춰주는 거는 필수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 재배지 두 군데 오늘까지 마무리 작업을 하고서, 그리고 내일부터는 포토묘 재배를 시작합니다. 포토묘 재배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촉성 재배하는 과정, 또 촉성 재배를 해서 두릅으로 요리하는 요리 과정, 이런 것도 공유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 재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실패하지 않는 재배를 하실 수 있게 공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런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더 잘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저는 초보 농부님들을 위해서 대부분 공유해드리는 영상이니까 이렇게 응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이렇게 이루시길 바라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두릅 촉성 재배와 그리고 포토묘 식재, 포토묘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주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차에 올라가서 저기 카트칼로 저거 잘라줘야 돼서 이제 일해야 됩니다. 손도 시렵고요. 모두 구독자님들 건강하세요. 이거 고토석회 뿌릴 때는 먼지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 가루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고토석회를 보는 길에 제가 이 고토석회 좋다 이게 뭐 토양이 개량이 되고 뭐 또 뭐 작물 영양 흡수력이 좋고 이렇게 제가
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이렇게 잠깐 시간이 되니까 제가 이 정말 뭐에 좋은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토속해는 온 재료가 이거는 화학비료로 보시면 안 되고요. 석회암을 가루로 내 가지고 열로 고열로 1차 가공을 시킨 게 고열로 1차 이렇게 구워서 고열로 구워서 나오는 게 생석회이고요. 그 생석회를 다시 또 다른 이런 첨가물 천연 첨가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희석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열에 이렇게 가공을 시킨 게 이 석회고토입니다. 그래서 천연 재료예요, 이 석회고토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토 성분이 입상 적해질입니다 써지고서 상성토용 계량과 지력, 땅 힘을 증진시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또 광합성을 증대시키며 이걸 이렇게 광합성을 작물이 광합성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잎과 줄기를 튼튼하게 해줘 작물 생육을 왕성하게 해줍니다. 작물의 병해충에 대한 내성을 높여주고 토양 중 중금속 흡수율을 억제해 줍니다. 그리고 양분 과다 흡수를 조절해주며 미생물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토양 중 유기물 분해를 촉진해주며 미생물의 활력을 높여주니까 당연히 토양 중 유기물 분해가 촉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토마토의 배꼽 썩은 병, 또 배추의 속 썩은 병, 뭐 과실 표면 반점, 고두병 이런 거를 예방을 해준다고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리고 석회를 토양산도 6.5 이상일 때는 pH가 6.5 이상일 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토양산도가 6.5 정도 되면은 작물이 이제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작물이 이제 또 잘 안 자라요. 그래서 토양 산도가 6.5가 넘어가면 또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6.34 정도 맞추면 그때부터는 토양 계량제를 고토석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압축으로 알갱이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참나무 쑥가루 알갱이 형태 그런 것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토석회는 우리가 이 작물을 이렇게 우리 참두릅하고 엄나무를 키울 때 내병성도 길러지고 그리고 작물 광합성량도 더 높여주고 또 토양에 미생물이 잘 활동하면 어떤 게 좋은 거냐면 미생물이 활동을 잘해야지 질소를 발생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 그 질소를 나무가 흡수를 하고 우리가 화학적으로 무슨 화학비료 요소 이런 거 말고 이 미생물이 발생시키는 질소를 흡수하면서 큰 작물이 가장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생물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이렇게 되는 그런 좋은 기능을 합니다. 토질 개선이 가장 큰 역할이고 복합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처음에 초기에는 생석회까지 사용을 했었어요. 이걸 pH를 빨리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생석회는 구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해서 이런 고토석회를 주로 사용합니다. 고토석회는 국가에서 3년에 한 번씩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으면 무료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임업인이기 때문에 또 산림과를 통해서 매년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알아보셔가지고 사용을 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이제 고토석회가 이제 살포가 끝나면 그리고 나서 봄이 되면 지금 이제 경운 작업을 못 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고 땅이 얼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안 한 것보다는 미리 살포해 놓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봄에면 병운 작업할 때 저는 한 가지의 특별한 성분을 더 올해는 추가해서
로타리를 병훈 작업을 하고 식재를 합니다. 식재 전에 밑비료하고 고토석회 못지않은 나무의 묘목에 이 세포 조직이 조밀하게 형성되고 뿌리가 더 탄탄하게 곰팡이균도 발생도 억제시키고 뇌병성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묘목의 조직을 화학비료나 질소질 비료를 해서 웃자라게 하는 거는 뇌병성을 약화시키는 거고, 반대로 웃자람을 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세포 조직이 웃자란다는 건 세포 조직이 팽창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조밀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있는 이런 성분의 그런 종류로 또 밑비료로 한 번 더 살포를 해서 묘목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좀 더 내병성이 강하고 또 곰팡이균에 강한 그런 튼튼한 묘목을 재배해서 생산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뇌병성이 약하다는 신구품종부터 시작을 해서 또 우리 이 뿌리들이 곰팡이균에 많이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일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완전히 주변이 다 어두워졌어요. 오늘 지금 시간이 한 6시 반 정도 됐는데 여름 작업은 여름 밭일은 7시까지 해도 충분하는데 겨울철 밭일은 최소한 5시 정도에는 마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거 지금 이것까지 다 하고 나면 한 7시 정도 되고 또 저거 트랙터 세척 해가지고 임대센터에 반납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비닐봉지 비료 포대 쓰레기 모으는데 갖다 놓고 이러면 한 8시 반 정도 돼야지 오늘은 퇴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면 안 돼요. 근데 저희는 이거 트랙터 또 오늘까지 사용하고 반납을 하고 또 내일은 또 내일 일이 있으니까 오늘 또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이제 재배지가 조금 넓은 편이거든요. 재배지 저희가 이제 전체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재배 평수가 넓다 보니까 이렇게 일을 분산해서 하지 않으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요령껏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곳은 몇 군데는 이제 밑비료 시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 봄에 일이 조금 줄어듭니다. 식재 시기 전에 뭐 줄어든다 해도 봄이 되면 또 봄대로 일량이 넘쳐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한 군데 재배지마다 어느 정도 일을 좀 해놔야지 수월해요.